자, 수련에 대해 탐구할 때의 기준.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을 하실 때도 또 이렇게 수련을 하실 때도 기준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에서 어떠한 영역에 어떠한 형식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행동을 하고 있는가, 혹은 이렇게 탐구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 기준을 완벽하게 이렇게 설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내가 뭐 이렇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좀 왜곡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그것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완해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다른 방법을 찾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굉장히 이렇게 탄탄한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 기준을 항상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서 있어서든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기준을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 보는 거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틀리든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수련에 대해 탐구할 때의 기준. 내가 수련에 대해서 탐구할 때의 기준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현재 뭐 이렇게 수련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나는 수련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물론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도 하죠. 때로는. 그렇지만 그 최대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영역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이렇게 좀 좁혀볼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련을 내가 탐구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수련을 내가 이렇게 탐구하는 목적, 연구하는 목적. 간단하죠? 내가 앞으로 수련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막연하게 방법을 세우지 마시고 좀 이렇게 구체적인으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작심삼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학 때나 예전 학창 시절 때 방학 때나 이렇게 생활 계획 뭐 이렇게 계획표를 세워보면 항상 또 이렇게 작심삼일이라고 무야되죠. 그거에 이렇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너무 무리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나하고 잘 안 맞을 때, 이렇게 습관으로 안착이 안 돼 있거나 혹은 이렇게 좀 그게 너무 과하게 잡았을 때 좀 그렇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패턴을 가집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재빨리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중점으로 좀 이렇게 여유롭게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계획 세웠다고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키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현재 나의 상태와 해보니까 막상 이렇게 장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뭐 다음부터는 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수정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버리죠. 에이 모르겠다. 뭐 계약하기 한 일주일 전에 방학 숙제, 과제 그냥 이렇게 계속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버리고 이렇게 계획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의 패턴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세세한 상황에 맞게
어떤 이렇게 그 방법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로 개방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라. 개방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여백의 미를 가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을 가져라. 이것은 이렇게 나 자신만의 시야에 갇히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수련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성가나 뭐 이렇게 수도가에서 이제 그런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만의 수일기에 빠져버리면 이게 참 곤란해요. 자기만의 수일기에 빠져버리면 왜냐면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영역 안에서는 자기는 완벽하거든. 근데 뭐예요?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딱 보면 해괴한 짓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개방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수련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수련이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완성을 떠나서 어떤 특이점을 몇 번 이렇게 뛰어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상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한 관점을 체득하고 경험하고 그걸 정리하고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참 대단한 거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가 아직 수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아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탐구하실 때 항상 여백을 두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수련과 여백의 미라는 어떤 그런 요점 정리에서도 이제 그걸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련자들이 대부분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수련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이게 그거는 이렇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옆에 수련의 끝을 본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겁없이 함부로 생각하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렇게 쉬운 거면 다 뭐 도통을 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달마조서 같은 그레이드에 오르거나 뭐 부처님이 됐거나 뭐 그랬겠죠. 근데 왜 그게 힘들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련에 대한 무지도 있지만 내가 착각을 해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 자신만의 수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세계 안에서는 정말 완벽한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내가 기존에 있었던 세계가 뭐 이렇게 뭐 한 줌의 바가지도 안 된다. 뭐 간장 종지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참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어찌됐거나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꾸준히 해왔는데 결국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 때 굉장히 큰 허탈감과 이렇게 실망감 그리고 또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수도자라면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쳐야만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거쳐야만 하고 거쳐야만 한다면 빨리 해버리는 게 좋죠. 제일 중요한 것이 수도자분들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적지 않은 경험을 했는데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이 나 자신이 아직 이렇게 수련에 완성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직 수련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의 수율기에 빠지기가 쉽고, 이렇게 더 크고 넓은 공부가 와도 나 자신이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나 그거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예전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건 전혀 다른 건데, 이렇게,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련자들이 어떻게 탐구하냐면, 딱 이렇게 탐구하세요. 나는 왜 수련을 못할까? 왜 수련이 안 될까? 이런 관점에서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내 생각보다 수련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집중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 왜 이렇게 수련을 잘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수련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거나, 왜냐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수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생각도 안 할 수도 확률도 높습니다. 물론 이게 간혹 하죠. 아니면 막연하게 하던가. 물론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는데 수련이 잘 안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수련은 결국 변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변화의 첫 출발점은 이렇게 냉정한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현실에 있어서 어떤 것의 원인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수련을 잘 모를까? 왜 좀 수련이 좀 이상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원인을 찾았다면 반드시 그 다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수련할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어떻게 수련할까? 그러면서 또 틈틈이 개방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한번 내가 수련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도 있는 거죠. 아까 살펴봤듯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적지 않은 수련자들께서 이렇게 나는 왜 수련을 못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거기서 원인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원인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딱 멈춰버려요. 내가 이래서 수련을 못하는구나라고. 그걸 이렇게 나름대로 원인을 찾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안심을 하고 수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조금씩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수련에 대한 연구를 끝내시는 경우를 제가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리고 안심을 하는 거죠. 난 이래서 수련이 안 돼. 왜? 이유가 밝혀졌으니까. 문제는 내가 수련을 잘하는 것이 목표지 않습니까? 나의 목표는? 그러면 이렇게 나는 왜 수련을 못할까? 이렇게 원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못지않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어떻게 수련을 더 잘할 수 있게 나를 변화시킬까?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나는 왜 수련을 못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과거지향적인 거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이번에 요즘 수련이 안 되는가? 과거지향적인 거예요. 근데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적당하게, 적절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과거의 원인을 찾았다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좀 더 채우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가시는 분이 그렇게까지 많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괴롭거든, 또. 뭔가 내 생활의 패턴을 또 바꿔야 되죠. 변화란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섣불리 또 도전을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래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변화를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냥 살아온 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게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거기에서 주는 안정감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그건 어떻게 보면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는 이렇게 내 자신이 나의 수련이 보다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내가 수련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련은 하지 않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수련은 항상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쭉 가는 거죠. 영원히. 이치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꼭 생각하셔서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탐구를 맞추셔야 돼요. 그것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자신도 뭐 이렇게 맨 처음부터 이렇게 개념이나 책의 관점이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수련이 잘 안 되는가라는 것을 자각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기준도 세워보고 그 기준을 변경도 해보고 전혀 다른 관점, 정반대되는 관점에서 생각도 해보고 반대되는 관점도 이렇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나의 틀을 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반대로 생각해보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나 같으면 이렇게 행동할 건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할까? 근데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수련의 틀을 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하나하나 나름대로 이렇게 용을 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개념이나 관점 체계가 제 안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수련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딱 정리가 돼 버리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100% 완벽한 걸 원하지 마십시오. 다소나마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실수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또 빨리 또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렇게 수련을 잘하는 방법이죠. 예, 오늘은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탐구할 때 어떤 기준에서 좀 이렇게 탐구하는 것이 좋을까 좀 더 세세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 안에서 수련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극히 드물고 자기만의 틀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기만의 틀 안에서 나의 틀 안에서만 이렇게 수련한다는 것은 고만고만하다는 것입니다. 다소나마 발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특이점을 넘는 발전은 일어나기가 지극히 어렵죠. 그리고 너무 빨리 그것이 완성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좀 한두 달 고민했다고 어떤 그런 해답들이 바로바로 생기고 내 수련이 확확 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치 평소에 한 20, 30점 정도 점수를 받던 학생이 뭐 내가 이렇게 문제집 하나 좀 풀었다 그래가지고 막 한 100점 맞기를 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걸 원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에 안 차죠. 실망하게 되고 노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치고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 외면을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리화를 또 하게 되죠. 자기 방어 기지가 작동해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말 수련을 잘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항상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야 될 때만 딱 하시면 되고, 매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치죠. 아무래도 매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시면 지치시게 되고, 수련이 점점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이렇게 횟수와 정도로 이렇게 맨 처음엔 예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게 어느 정도 쌓이고, 이렇게 개념이나 체계가 어느 정도 쌓이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이렇게 그때 이렇게 몰아쳐야 될 때가 오거든요. 계속 수련하시다 보면, 그럼 그때 한번 제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냐면 아직 준비 단계예요. 예열 단계죠. 예열 단계.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준비 단계고 예열 단계인데 벌써 완성의 완성을 원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욕심이 많고 100점을 맞고 싶다는 거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 만족으로 됐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그래봐야 의미가 없죠. 실질적인 그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할 때 도움이 되는 관점들의 기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준을 잡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첫 시작. 기준을 잡을 때도 너무 완벽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한번 기준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다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때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새로 잡아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것이 수련의 내력이 됩니다. 하나하나 쌓여서. 이런 것들이 바로 수련의 내력, 내공, 탄탄한 나의 무기가 되는 거죠. 수련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나의 무기를 좀 더 크고 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휴대하기 좋게. 그래야지 언제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오늘 수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뭐 이번 주 뭐 이렇게 계속 비 온다고는 그러지만, 또 이렇게 비 안 올 때는 또 엄청 덥겠죠. 아직 그래도 이렇게 여름이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을이어도 이렇게 한낮에는 또 이렇게 덥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몸 상태 관리 조심하시고, 특별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쉴 땐 좀 충분히 쉬어가면서 이렇게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